코로나19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WHO 사무총장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날을 모두 기다리고 있긴 했죠. 그는 끝이 보이긴 시작했지만 꼬린 지점이 보인다고 해서 달리는 걸 멈추는 마라톤 선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중대부는 지금이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는 걸 추천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네요. 중간에 멈춰서는 일 없이 모두가 무사히 결승점을 통과할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레니 크래비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왔습니다. 자, 어제 제가 건너뛴 모양이더라고요. 3342님 3342 쓰시는 분, 9605 쓰시는 분, 강근양님, 정기수님, 전미라님, 이진웅님, 이인성님, 장세정님, 오은하님, 유성아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일찍 오신 분들 10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기수님이 마스크 의무 해제되더라도 저는 마스크 계속 쓰려고요. 좀 답답해도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희한하죠. 이종성님, 웅디 처음 출첵해요. 어제 밤샘 근무하는데 직장 상사가 고릴라 들으면서 야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제 휴대폰에 고릴라를 깔아주시더라고요. 소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해서 웅디에게 인사도 할 겸 글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소개됐는데요. 이종성님 잘 오셨고요. 앞으로 계속 오셔야 돼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는 거 다 4부에서 모아서 이야기해보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용진님께서 희애님 들고 계신 게 실로폰체인가요? 어제부터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그거 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폭력적이라서 이거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버릇이 나오는 거죠. 뭔가 여차하면 던지려고. 아유, 짠분들이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아니, 선정답자 보내주실 때 요거 할 때 실로폰. 네, 가차없이 땡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미상 뒤풀이 영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떴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오영수 배우님께서 보셨습니까? 그 아주 격렬한 춤을 추시는 거를 엄청 신나게 추시던데. 이거 진짜 평소에도 추시나 싶을 만큼 잘 추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주변에서 이렇게 뭐 박수치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진짜 격렬한 춤이었어요. 흥을 막 주체를 못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잘 추시게 다 같이 이제 흥에 막 두들 수 있게 추시던데 그 영상이 진짜 화제더라고요. 사람들 뭐 다 반응 좋더라고요. 사방에서 막 다들 신나가지고 같이 찍고 같이 추고 막 난리더라고요. 네, 보는 사람이 다 기뻤습니다. 대체 어떤 춤인지. 이 춤이라니까요. 이거 봤어. 봤는데 야, 저를 어떤 춤이라 이름을 뭘로 지어야지 막 생각. 오영수 춤. 오영수 춤. 격렬하고 뭔가 멋졌어. 근데 평소에도 하루에 50번씩 평행봉 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체력 관리를 잘 하시니까 그런 신나는 춤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갑작스런 부산의 멸치대 이유는입니다. 어제 기사 봤는데 어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이야, 바다가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이제 물든 것처럼 보일 만큼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도 잡을 수 있다는데? 막 주민들이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예. 또 멸치가 큰 멸치였어가지고 예. 최근에 부산 바닷가 곳곳에 때 아닌 멸치대가 나타난 건데 바로 태풍 흰남노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멸치대가 이동을 하면서 해변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에서 막 양동이로 멸치를 잡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있는데요. 양동이로.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욕장에 검은 물결이 일렁였는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수면 아래에 움직이는 물고기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멸치떼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바다 위에서는 또 갈매기들은 멸치 먹이로 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먹이를 먹으려고 주위를 맴돌면서 물속을 노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다. 아. 저거 이제 저기 원거리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좀 찍은 영상을 보니까 네. 기름 샌 것 같아요. 맞아, 그쵸? 진짜. 근데 저게 다 지금 물고기야. 맞아요. 상당 멸치떼. 대부분이 멸치떼이고요. 와. 이 멸치떼가 나타난 거는 이제 웅디는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백사장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거든요. 그래서 얼핏 봐도 정말 수많은 멸치떼가 이 송도 해변 그리고 광안리 해변을 중심으로 누비고 있는데 이 해변에 밀려온 멸치떼 주민들이 막 같이 신이 나셔가지고 아이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동이뿐만 아니라 뜰, 채, 투망까지 등장을 하면서 다들 멸치를 잡으려고 다 같이 나서셨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아무거나 맨손으로도 잡고 네. 이거 지금 양동이로도 잡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맞아요. 1년치 잡으시겠네. 1년치. 아 진짜 많고 예. 특히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멸치하면 굉장히 작은 멸치를 떠올리지만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해변가에 나타난 멸치떼는 10cm 크기의 어미 멸치예요. 그래서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추석 연휴 하루 전부터 멸치떼가 나타났는데 국립수산과학 원의 연구원에 의하면 이 태풍에 의해서 바다가 요동을 치다 보니까 태풍 때문이에요. 네, 이 서식 환경이 조금 변하면서 이렇게 밀려온 것 같다. 본인들도 당연히 연구를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멸치를 다년간 보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흔치 않은 경우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한동안 태풍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멸치한테 좀 미안하지만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회 떠서 먹으면은 진짜 야 멸치회 맛있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끝내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려나? 몰라? 아니요. 알려드릴게요. 이 재밌는 소식이니까 예. 여기서 냈습니다. 여기서 나옵니까? 네. 여기서 잠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너무 쉬워서 빨리 넘어가야겠죠?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멀티데믹이 온다인데요. 최근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멀티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멀티데믹이라는 건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을 우리가 멀티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10월에서 12월쯤에 멀티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을 때에는 다들 좀 조심하는 영향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마스크도 벗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측이 나오게 된 건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영유아에게 위험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독감이 이제 이맘쯤 되면은 원래 요 정도쯤 시즌에 슬금슬금. 우리가 이제 예방 주사 맞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독감 예방 주사이 맞는 비율이 높대요. 잘 맞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주사 맞으면서 코로나19 예방주사도 같이 맞아라라고 우리 중대본에서는 권장을 했었죠. 발표를 하면서 권장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증상이 많이 다른가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PCR 검사까지 진행을 해야 명확하게 독감인지 코로나 증상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 여러 감염병이 돌게 되면 오진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조금 무시무시하죠.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 방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잘 써주시고요. 손도 잘 씻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웅디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이랑 코로나19 백신도 같은 날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예.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같이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쪽 팔 한쪽에 독감 주사, 한쪽에 코로나 주사 이렇게 맞으면 된다고. 단점이 있겠죠. 예. 양발이 얼얼하다. 그렇구만요. 네. 오랜만에 우리 선중답자 한번 골라볼까요? 어허. 우리 이윤진님께서 2번 멸치떼
아유 제가 좀 멈칫했죠. 아 그래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는 거. 김지은님 3번 부산. 놀래라. 틀렸습니다. 네, 지명은 아니고요. 아 근데 오늘 선정답자 너무 많이 나올 것 너무 같은데. 많나요? 예. 아 근데 진짜 좀 쉬워요. 제가 요즘에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서 그랬나요? 네, 반성을 하면서 네, 조금 쉽게 내봤습니다. 야, 뭐 정답 아닌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운데. 오우. 이인성님 1번 태풍. 아닙니다. 예. 네네 정말 아. 강력한 힌트를 드려가지고 이미 너무 쉽죠. 네. 그래요. 아 박진아님 1번 멸치. 아니 근데 우리 웅냥이께서 예. 생멸치찌개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생멸치찌개라는 것도 있군요. 생멸치찌개? 네. 아 이정원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 고향은 진주인데요. 경남 쪽에서는 생멸치찌개를 칼칼하게 끓여 먹습니다. 비린 음식 좋아하진 않는데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서 생멸치찌개는 가끔은 그립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요.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맛있겠다. 와 이거 뭔가 비주얼은 좀 강된장 같기도 하고 엄청 빨개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맛있겠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멸치로 그러면은 만든 거 사실 다 맛있어. 진주를 가야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럼 경남 쪽이라고 하시니까 경남 쪽에선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산 갔을 때는 이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부산은 경남 아니잖아요. 음, 조금 더 밑에니까. 근데 경상도는 다 똑같이 안 치고 이렇게 아주 칼같이 나뉘나요? 에이, 칼같이 아니더라도 조금 다르죠. 그렇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최근에 부산 바닷가 곳곳에 이것대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갈치, 2번 멸치, 3번 송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성모의 불멸의 멸이 들어갔어요. 불멸의 사랑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멸치였고요. 자, 선정답자 219님 0745 쓰시는 분 축하드려요. 마카롱 아이스크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윤상호님 정답 2번 멸치 하시면서 지금 회사의 멘토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답이 멸치가 맞을 것 같은데 숫자가 몇 번인가 하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대기 중이에요. 왜 이렇게 떨리죠? 하셨어요. 맞추셨어요. 윤상호님, 배상우님 1016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셨다가 문자 보내서 선물 꼭 타가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함께해요. 오늘은 역사 속 여왕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선신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 사마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asta la vista, baby. Hola, ¿qué pasó, amigo? 오늘 뭔가 컨셉이 터미네이터인가요? 터미네이터. Español. 에스파뇰. Español. 네. Spain, 그렇군요. Spain. 제가 최근에 제 친구에게 굉장히 심각한 뭐랄까요 의혹을 제기받았습니다. 무슨 얼굴? 예능인인데요, 개그맨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라디오를 들었대요. 우리 역사 코너를 들었대. 팟캐스트로 들었나 봐요. 썬킴 교수라는 사람이랑 무슨 사이냐? 웅디랑 썬킴이랑 무슨 사이냐? 뭐 받았냐 그러더라고. 뭘 그렇게 내가 받았냐고? 내가 뭐를 그렇게 자꾸 캐릭터를 몰아주고 뭐 이렇게 자꾸 리액션을 과하게 잘해주고 이게 뭐라고 할까? 계속 그런 것 같다. 이게 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러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전생이 우리 부부였던 것 같아요. 예능도 꽂아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사이냐?
좀 더 꽂아줘요. 모자라 아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시판엔 정작 썬킹 교수한테 내가 버릇없이 군다. 이런 얘기가 달리고. 그 앞뒤 맥락을 안 보시고 그것만 보셔서 그런데 예. 우리 세 명 정말 사이가 좋아요. 그렇죠. 거의 뭐 삼총사예요. 우리 안 진짜. 좋아요. 어? 안 좋아. 달달향해 그냥. 그래서 뭘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 그 이야기를 하긴 끝나고 했습니다. 순댓국 하나 쏠게요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분이 아침만 먹고 식사를 안 하셔. 그렇죠. 저녁에 예.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네. 이상한 분이에요. 오늘 그 주제가 뭐예요 그래? 오늘 주제 역사 속 굵직한 인물들이 세상을 뛰쳤을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돌아가시더니 이번에는 일본이란다. 영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해가지고 섬나라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조문을 간다고 하고요. 네, 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조문 외교가 펼쳐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뭐 영국에서는 그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모일 것이다. 또 이런 기사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신을 담은 관이 이제 그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렸다 이제 참배를 했다라는 또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여왕이 신임 총리를 만나고 이틀 후에 서거했잖아요. 이것이 다 이제 여왕의 계획이었다라는 뭐 주장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계획해요? 그러니까 유니콘 작전이라고 1960년대부터 이제 영국 왕실에서 준비를 했던 건데 여왕이 서거할 때 어떤 식으로 플랜 A, B, C를 짤 것인가. 그 스코틀랜드 가서 서거를 했거든요. 예. 왜 하필이면 스코틀랜드인가. 서거 이틀 전 그 신임 총리와 악수하는 장면 보면 손이 퍼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약물을 투여했을 것이다. 손등으로 맞았구나. 손등으로. 그래서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견을 하고 일단 신임 총리 임준을 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여왕이 거기 가서 죽으면은 여기는 그레이트 브리튼 땅이다. 독립 생각도 하지 말라. 뭐 못을 받기 위해 가지고 거기 가서 서거하셨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업적인가? 유나이티드라는 예. 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모으는 게 여왕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대헌장부터. 네. 그런 면에서 또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큰 나라치고는 처음 왕의 목을 자른 나라가 또 영국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데 왜 이 왕이라는 제도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근대 이후에 일단은 왕이 이제 실권을 잃었던 하노버 왕조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실권을 잃었던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가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영국은 이 소위 말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에이레가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통합하려는 어떤 중심적인 인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왕 또는 여왕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언처럼 남겨놓은 게 이분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예.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방금 작가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어요. K 사마천이니까요. 네? K 사마천. 사마천님 사기 치세요. 이 엘리자베스 2세 현재 윈저 가문은 독일인이에요. 반은 예. 독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윈저 가문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작센 코브르트 고타 가문이고 이전에 하노버 가문이잖아요. 하노버. 근데 1차 대전 때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 독일계 닥스훈트까지 막 영국 런던 시민들이 차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조 이름이 뭡니까? 야, 이 힐리베디 작센 코브르트 고타 이러면 안 되니까 싫어하지. 싫어해요. 이거 옆에 있는 그 런던에 있는 별궁 이름 윈저 성 이름을 따가지고 라스트 네임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윈저 가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이 참 오래 하셨어요. 네. 이게 그냥 오래 했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한창일 때 그렇습니다. 여왕이 돼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처칠이 같이 일한 첫 번째 수상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영국에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제위했었거든요. 예. 뭐 이건 넘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70년. 그렇지만 로이 14세는 못 넘었어요. 72년.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아일랜드 쪽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예, 많이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더군요. 노래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춤까지 출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쪽도 많이들 기뻐하시고요. 굉장히 그 요번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영상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이제 그 방문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틀었는데 아프리카 국가의 이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부르는 칭호 중에 여전히 그 아프리카의 여왕, 아프리카의 여왕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독립국이 된 지가 언젠데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요번에 굉장히 좀 많이 모욕적이었다. BBC에서 내보낸 그 방송이 뭐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공과 과가 다 있는 사람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 같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박광일 작가님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야기하나요? 아니 여왕. 우리나라의 여왕. 네, 엘리자베스 빼고 그렇지. 뒤에 여왕. 여왕.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선덕 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진성여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세 분에게서 선덕여왕이 없었다면 진덕이 없었을 거고요. 선덕, 진덕이 없었다면 진성여왕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연장씨 만세. 예, 진성여왕을 올릴 때 선덕, 진덕이 있으니 정강왕이 내 동생 만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이름도 만이 아니라 탄일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아니에요? 드라마에 많이였는데.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만으로 실제로는 이제 나와 있지만 원래 이름은 탄이었을 거다. 그렇구나. 근데 덕만 승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덕이 덕만. 그다음에 진덕이 승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만자를 가져다가 다시 썼을 거다. 덕만은 덕만이가 맞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는데도 결정적으로 모범이 됐던 게 선덕 진덕이 있으니 예. 내 동생이 여동생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선덕여왕이 어떻게 왕위에 올라갔는가. 여왕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여전히 그러니까 학자들 간의 논쟁이고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왕위에 올라갔을까? 그러면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으며 후대 그러니까 신라 후대 또 평가는 어땠고 조선시대 평가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논쟁점에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 시작해 주신 김에 네. 이야기 쭉 들을게요. 네.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진평왕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평왕의 따님이 2명이라는 설과 3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라는 설은 이제 선덕여왕이 있고 그 동생으로 천명이 있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확실하죠. 예. 그래서 1000명이 나중에 김춘추를 낳으니까요. 김춘추의 어머니. 네, 김춘추의 어머니. 여기 족보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예. 무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설이 있다라는 거는 삼국유사에 진평왕의 딸 세 번째 딸 선화공주가 나중에 무왕하고 혼인을 했다. 요 선화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왜 미스터리예요? 다른 데 기록이 없어? 다른 전혀 기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미륵사지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사택 부인이라고 그래서 부여의 그 대귀족이 예. 이제 사택 씨거든요. 예. 그분의 따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까지는 선화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그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랐을까를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중국 수당서 그 신당서 구당서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여왕이 됐다. 끝. 근데 그 그렇게 전에 간단하게? 당태종 이세민은 비웃었어요. 야.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되냐? 하하.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빠했잖아. 근데 바로 다음이 누구냐? 칭찬모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선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신당서 구당서에서 보면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아들이 없으니까 여왕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예. 봤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 말고 이미 일본에 한 몇십 년 전에 그렇긴 한데. 스이코가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왕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선덕여왕이 혼인을 적어도 2명 또는 3명하고 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여왕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습니다. 신라에서는 흔한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사위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진평은 굳이 딸을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논쟁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네, 그래서 신라의 국사 시간에 골품제. 능히 누구나 알고 있었던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예. 성골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를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옛날에 그 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부모 중에 둘 다 왕족이면 성골, 맞아요. 한 명만 왕족이면 진골. 진골. 라고 하는데 아까 김춘추가 진골계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예. 근데 엄마는 천명이고 아빠는 용수라고 하는 둘 다 왕족이에요. 말이 안 맞죠.
지금 그 국사계에 딴죽 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선골은 뭐고 진골은 뭘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 선골 개념을 가상의 개념으로 진평왕이 만들었다. 우리 집안이 짱이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짱인데 이 선골 개념은 아마 그 전에 아마 그러니까 뭔가 진덕, 그러니까 진평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불교와 관련된 이름을 붙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진평왕이 선덕을 왕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집안은 좀 특수하다. 그래서 불교계의 어떤 전륜성왕과 같이 우리 집안은 불교의 어떤 계통을 잇는 실제로 그래서 그 진평왕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자신은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 자기의 왕비였던 왕비를 마야부인 부처님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요. 야. 그러니까 아들만 나오면 시타르타가 되거든요. 신성모독이야. 네, 그런데 시타르타를 낳지 못했으니 예. 그러나 나는 내 딸을 시타르타와 같은 그러니까 전륜성왕의 개념으로 선덕을 왕에 올리겠다. 이 개념을 선골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름을 또 바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했던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데 아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거의 한 줄 나오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칠숙의 난이라는. 이게 진평왕의 마지막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1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게 반란이 일어났는데 한 줄이에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칠숙이 반란을 일으켰다. 구족을 멸했다. 삼족도 아니라 구족을 멸했다는 거예요. 집안 전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야. 이거는 대역 반역죄면 그 사연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네.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칠숙이 무슨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럼 이걸 뒤로 쭉 빼면은 나중에 선덕 진덕 교체 과정에서 어떤 똑같은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비담의 반란. 아 비담의 난. 야, 예, 비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나타나. 자꾸 드라마 생각이 나네. 예. 비담 너무 멋있어. 네, 거기서 비담. 너무 멋있게 나오는 바람에 예. 역사 이미지하고 완전히 달라지긴 했었는데. 비담 좋아. 네. 비담 멋있어. 그러니까 이 비담의 반란을 사실은 이제 김유신, 김춘추가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선덕여왕이 그 과정에서 죽고요. 예. 이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진덕여왕이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덕 진덕이 요 사이에 즉위했다면 딱 그 느낌이 진평 선덕의 요 사이니까 일단 그래서 진평왕은 자기의 치세에 일단 이거를 누르고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내 딸이 진짜 똑똑해. 내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똑똑해. 요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생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이 직위삼사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백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미리 알아냈고 모란꽃을 보냈는데 그건 향기가 없다는 걸 알았고 내가 죽을 때 어디에 묻힐 거라는 거를 미리 알았다. 도리천에 묻힐 거를 알았다. 요 얘기를 그러면서 그게 아마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는 진평왕의 뜻으로 딸이 왕위에 올라가긴 했고 여왕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당대에도 비판은 많았고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남의 그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구족을 멸했구나. 그렇습니다. 야. 그 구족을 멸했던 것들이 칠숙이고 나중에 이제 비담에서 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비담 때에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내력인데 문제는 그런데 선덕여왕이 운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했다라는 거죠. 나빴다는 건 뭐냐면 이때 이제 백제가 어마어마하게 신라를 몰아붙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선덕 진덕을 이은 김춘추가 삼한일통 그러니까 삼국통일이 아니라 어쨌든 삼한을 통합하는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냐면 선덕여왕이 기초를 잘 닦은 덕분에 그 덕분에 태종무효랑 문무왕 때 통일전쟁에 승리를 했다. 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요 메시지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져요. 어떤 거죠? 바로 황룡사 9층 목탑.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사실은 황룡사는 93년 동안 만든 사찰이거든요. 예. 진흥왕 때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3년 동안에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드는데 이 9층 목탑을 9층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구가 굉장히 중요한 양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한 층 한 층이 전부 다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9나라입니다. 아 진짜? 예, 그 9나라를 모두 없애고 무찌르는 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룡사에서 있었던 법회는 전부 다 이른바 호국 불교의 법회들, 예. 인왕경 같은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고 뭐 이런 어떤 법회들만 여기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증거물도 있고 그다음에 몇십 년 뒤의 얘기지만 어떤 역사 사실도 있으니까 이제 선덕여왕에 대한 평가가 초반에 안 좋았는데 당대 위기였는데 후대에는 아 이거 좋았던 거 아닌가? 요런 느낌 속에서 선덕 다음에 후계자가 없었거든요. 선덕이 후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촌이었던 진덕이 다시 7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여왕의 치세를 뭔가 긍정적으로 포장해야 되는 이 숙명이 이제 김춘추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포장을 했지 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김춘추가 50 나이로 태종무열왕에 올라가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신라가 또 다르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통일할 때 삼한일통 할 때 삼한일통이죠. 외세의 도움을 안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중국에서는 난 참 그게 늘 마음에 걸려. 당나라가 통일시켜줬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그게 맞는 말이죠. 당 고종이 뒤에는 측천무가 예. 실질적으로 통일을 시켜준 거예요. 나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당나라가 통일시켜준 거지 뭐. 그건 팩트예요. 예, 팩트입니다. 아, 뒷맛이 쓴데. 아무튼 오늘 역사 속 여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현재 안동에 있는 이 마을, 여기에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99년에 그녀가 이곳을 방문해서 73세 생일상을 받기도 했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양동마을, 2번 다랭이마을, 3번 하회마을. 힌트. 뭐 힌트가 아니라 그냥 이 동네가 원래 물이 돌아가요. 물이 돌아가? 네, 그래서 그걸 한자로 바꾼 게 요 동네 이름이 됩니다. 그냥 남이섬 마을이라고 해요. 그냥. 강이 돌아가요. 강이 돌아가? 네. 강이 돌아가? 강이 돌아가면 뭐지? 돌회. 돌? 강은 하네. 아, 돌회. 네. 돌회. 네. 하천에 할 때 하. 하. 오. 네. 그 이름이 여기 그냥 그대로 붙은 거예요. 물돌이동이에요. 물돌이동. 하회탈도 그럼 그 한자예요? 그 동네. 네. 정말요? 네. 거기 별칭 몰랐어 진짜? 너 44년 동안 뭐하고 살아? 진짜? 하회가 물이 돌아간다 뜻이었어? 예. 응. 오, 나 전혀 몰랐어. 물돌이. 무시 좋게 가는 거지. 예. 야, 야, 물돌이동. 뭐 하나씩 배워가는 방송 대박. 허지용 쇼예요. 대박 사건. 네. 와, 그러면 하회탈에 얼굴이 이렇게 막 동글동글한 것도 물이 돌아가는 아 모양이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야? 여기가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전해졌던.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구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박강일 작가, 선킴 교수님과 함께 역사 속 여왕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히스토리월드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황병률 님이 히스토리월드 매일 해주면 안 되나요? 10년 개런티 방송 보장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해줄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히스토리월드 5377 쓰시는 분은 저 얼마 전에 안동 갔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님 다녀가신 식당도 갔었어요. 우아하고 고귀한 여왕님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도합니다. 허지용짱, 박광일짱, 선킴짱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 잔치를 거기서 했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음식을 준비했는데 단 한 점도 안 드셨대요. 아이고 아이고 좀 먹지. 절 주시지 차라리. 나 진짜 잘 먹을 수 있는데. 류시원 씨 먹었을 걸? 그렇구만요. 아일랜드나 아프리카가 대표적이어서 그렇지 과거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추모를 되게 좀 생략하거나 뭐 눈에 띄게 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고 이들은 왜 안 하냐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데 대해서 조금 그쪽에서 오히려 이해를 못하면서 너희들 만약에 일왕이 죽었는데 너희들 보고 왜 추모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화가 나 안 나라고 이야기할 때 약간 좀 반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영국의 여왕과 달리 히로히토는 실제 정치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아니 예.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더 반발이 더 심하면 심했겠지요.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영국은 당연히 이제 입헌군제 의회가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여왕이 아예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시의 실제인데 또 속을 들여다보면은 알게 모르게 살짝 건드리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포클랜드 전쟁 대처 때 이제 그러니까. 일어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씩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왜 그런 어떤 필요 없는 전쟁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있었다고 하고 총리가 이제 고분고분하게 뭔가 자신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면은 조금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기도 그래서 하더라고요. 대처랑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처음에 처칠 때 너무 길들임을 처음에 강제적으로 좀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다들 많이 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뭔가 애틋함을 갖게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화로 많이 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안 그렇지 않아요. 그 97년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의문의 그 사망을 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음모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싫어하지 않나?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약간 깎였어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나서. 네. 왜냐면 우리는 1919년에 왕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예. 약간 왕 자체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왕정 복고를 주장하시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자랑을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왕을 버리고 공화국을 선택한 게 그렇지. 1919년 그러니까 102년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잘 해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없는데 약간 심심하죠. 다른 나라의 왕이 뭐 하는 걸 보면은 이거 봐 계속 이제 왕정 그런 복고 느낌, 주장하고 있어 지금. 그런 아니야. 느낌으로 그냥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내에서도 왜 이런데 우리가 세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저 가문이 뭐가 특별해서 우리 일반 시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크게 일고 있더라고요. 네, 그 아드님이 큰 역할을 했죠. 찰스 참 예. 직업이 왕세자였어요. 직업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말년에 말년이라면 좀 실례려나? 또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장수하세요 이왕이면. 그 집안이 장수예요 원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또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엘리자베스 우리 말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번에 돌아가셔서 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박한희 작가님도 이게 자유롭게 네네. 예, 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나라 아마 여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아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이 스페인 통일을 이룬 이사벨 1세 여왕이 있습니다. 지금의 에스파냐를 만든 그래서 아까 막 스페인 말했던 거예요. 아스탈라 비스타, 세파소 아미고, 볼파보, 예. 시엠프레. 이사벨라 여왕 정말 위대한 여왕이죠. 위대한 여왕이죠. 예. 그러니까 이사벨 1세 여왕 하면 보통 대부분 이제 콜럼버스를 돈 빌려줘 가지고 배 태워 보낸 여왕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많은 그 역경을 극복하고 왕이 된 여왕이에요. 그리고 그 군주가 의지가 없으면은요, 의지와 비전이 없으면은 대항해 시대에 개척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자,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지금부터 15세기로 떠나갑시다. 1450. 뭐? 약간 그 미제네 이건요. 타임머신이. 와 나보러 미제라고. 알겠습니다. 미제 국산 수제 좋지. 국산. 자, 1450년 지금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에요. 예. 당시 이제 이베리아 반도는 크게 네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일단 그 카스티아. 가장 커요 중간에. 그리고 양 옆으로 포르투갈과 아라곤 왕국이 있고 맨 밑에 지중해 쪽으로 이제 그라나다 왕국이 있었는데. 예. 자 중간에 있는 카스티아로 가봅시다. 슉 들어가는데 당시 이제 그 카스티아는 누가 통치했냐면 엔리케 4세라고 정말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정말 능력이 없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근데 엔리케 4세 그 카스티아 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성 기능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녀 생산을 못해요. 특히 아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통치 능력이 없고 욕을 먹는 거 알고 있어 엔리케 4세가. 알고 있어. 게다가 또 지금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침 걸림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의붓 엄마 밑에 배다른 동생이 2명이 더 있었어요. 예. 바로 이사벨과 그다음에 알퐁소 이제 그 공주와 왕자죠. 걸리는 건 알퐁소라는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이거 다른 이 반란 세력이 저 알퐁소를 다음 왕으로 옹립하고 날 쫓아내버리면 난 뜨르르르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남자이니까. 예. 왕자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사벨과 알퐁소와 그리고 또 자기 의붓 엄마 두 번째 갭이죠. 를 시골로 유폐시켜버려요. 아이고. 지금으로 치면 위리안치 시켜버려요.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것도 주지 않아가지고 아 정말?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빨래가 다 이사벨이 다 하고 이 이사벨이 나중에 이사벨 1세가 되는 그 그렇죠. 소녀예요. 예. 빨래 다 하고 정말로 자기가 직접 젖을 짜가지고 어린 동생 그 알퐁소 먹이고 어머니는 포르투갈 저기 공주 출신이었거든요. 포르투갈에서 시집왔구나. 네, 포르투갈에서 시집을 온 공주였는데 공주 출신 왕족인데 갑자기 유배를 오니까 그렇지, 먹을 할 수 있는 것도 게 없고. 없지.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와버려요. 아이고 어떡해. 정신 이상이 와버려. 그리고 정신 이상으로 정말 고생하다가 밥도 못 먹고 그 유배 생활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엔리케라는 그 현지 국왕 능력 없는 국왕이 아무리 봐도 저 알퐁소 제가 마음에 걸린다고 제가 알폰소 몇 살이야 지금? 어린애였어요. 젖먹이. 아주 애기. 아주 애기. 한두 살. 저거 그냥 제거를 해버릴까 볼바보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주변 볼바보르가 뭐야? 볼바보르가 스페인어로 please. 플리즈 죽으라고? 그런 와, 뜻이구나. 진짜 정말 잔혹한 사람이군요. 지상파 방송에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방 귀족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 엔리케 4세 국왕 가지고는 이 나라가 통치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기 알퐁소라는 어린애가 다음 왕이 돼주기를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래가지고 섭정을 해야지. 은근슬쩍 지금 유폐 생활에 있던 그 이사벨과 알퐁소 어머니 돌아가시고 예?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서 세고비아. 세고비아. 왜? 아니야. 아무 말 안 할 거야. 악기 얘기하려고? 아니야. 당시 이제 세고비아의 그 영주였던 마구엘 백작이 마구엘 백작. 이제 그 거의 이 나라에선 원탑 넘버 2였거든요. 왕 다음으로. 왕 다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유폐돼 있는 그 알퐁소와 지금 이사벨을 도와준 거예요. 예. 그 세고비아 그 동네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영주님 지금 엔리케한테 눈에 띄면은 걸리면 어떡하시려고? 괜찮다. 난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엔리케가. 저 분위기가 이상한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알퐁소 어린애를 납치를 해가. 납치를 했어. 그리고 그 이사벨한테 편지를 남겨. 몇 월 몇 시까지 어디서 기다려라. 그럼 내가 알퐁소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가요. 가니까 국왕의 근위대가 딱 지키고 있네. 이사벨 잘 있었나? 난 너의 의붓 오빠 엔리케다. 왜요? 그랬어요. 네 동생 알퐁소를 살리고 싶나? 오빠 알퐁소 어떻게 됐어? 좋아, 알퐁소를 살려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해라. 뭔데 오빠? 우리 카스티아 지금 귀족회의가 거기 열리는데 가가지고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도 살려주고 알퐁소도 살려주겠다. 뭔데 오빠? 우리는 뭐 왕권을 포기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흑사병 걸렸다 우리들이. 우리 패스트. 패스트 걸렸다. 인생 끝. 그리고 내가 패스트를 다 동네마다 지금 그 전염시키고 다니고 있다. 이 말 한마디만 귀족회의에서 하라고. 뭐 그런 걸 시켜? 그 동생 살리기 위해서 가요. 가가지고 귀족 여러분,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롱 타임 노 씨. 제 이름 기억나시죠? 이사벨인데 제가 흑사병을 퍼뜨렸습니다. 이거 마귀다 마녀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네. 근데 약속대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 알퐁소를. 알퐁소를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흑사병 마을에서 풀어져 버려요. 근데 진짜 못됐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지금 수많은 지금 이 카스티아 귀족들은 알퐁소만 보고 있던 거예요. 얘를 다음 왕으로 앉혀버리자. 근데 이 알퐁소 어린 친구가 흑사병 마을에 가서 흑사병에 걸려 죽어버린 거네. 아이고. 그러니까 다음 왕을 옹립할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사벨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써요. 갑자기 머리를 쓰나요? 이제 난 의지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쿠데타 명분이었던 남동생이 다른 왕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바짝 엎드려. 의복 오빠 애니케한테.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일단 연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았다.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구만. 네가 설마 나중에 여왕이 될 리는 없고 알았어. 너의 그런 정치적 야망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너 오빠 말 듣고 오빠 한번 믿어봐. 노래를 불러버렸네 내가. 죄송합니다. 반응 안 하기로 했어요. 자꾸 내가 반응을 재밌게 해드리니까 사람들이 썬킴한테 뭐 받았냐고. 안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았어. 내 정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이사벨을. 누구랑 시키려고 하면 포르투갈에 있던 한 지역
왕족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40이 넘었고 중년이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고 정식 왕비가 있었던 거예요. 후궁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가서 그냥 찌그러져 살으려고. 오호. 여기에 이사벨이 판단해요. 고냐 노고냐. 내가 정말로 지금 포르투갈로 시집 가버리면 내 인생은 끝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왕 결혼할 거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마침 옆에 이 아라곤 왕국에 페르난도라는 왕세자가 있었어요. 페르난도 이름 좋네. 페르난도. 페르난도 게 빠쏘.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세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왕 결혼할 바에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이름이 더 좋으니까. 페르난도. 페르난도. 그렇지. 예전에 개콘에 영어하는 개그맨 있지 않았어요? 페르난도라고. 하여간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 페르난도가 받고 그럼 어떤 수를 쓰더라도 성에서만 탈출을 해서 우리 아라곤 왕국으로 오라. 그럼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일생일대 모험을 해요. 진짜 용감하다. 용감해요. 이사벨. 멋있다. 그래서 카스티아 그 톨레도죠 수도가 거기에 있는 왕궁을 탈출하고 오빠 엔리케 4세의 눈을 피해가지고 말이 있었겠어? 뛰어가지고 아라곤 왕국에 들어가요. 뛰어서 갔어. 걸어가진 않았겠죠. 사실 이사벨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포르투갈에 시집 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때 포르투갈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미 대항해 시대를 포르투갈이 시작을 했던 먼저 때예요. 시작했으니까. 사실 세계 제1의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때의 포르투갈. 맞아요. 예. 후추 찾아 산말리.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잘 나가던데. 여기 가면은 평생 아주 뭐,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명품 뭐 다 치장하고 청담동 쇼핑 가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포르투갈 짱이었지. 그런데 목숨 걸고 아라곤 왕국으로 가요. 야. 가가지고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서 결혼을 어디서 하냐면 지금 수도인 톨레도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도망갔어. 오빠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고비아. 세고비아. 악기 생각하지 마세요. 안 했어. 세고비아에 가서 자기를 후원해줬던 그 마구엘 백작 이 본 앞에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페르난도와 이 이사벨이. 예. 그리고 각각 여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아라곤 왕국과 이제 세고비아 영주와 힘을 합쳐가지고 내전을 일으켜요. 이게 그 유명한 카스티아 내전인데. 카스티아 내전. 가자. 저 말도 안 되는 엔리케를 물리치고 우리 새로운 왕을 옹립하자. 가자. 해서 결국에는 톨레도를 점령을 해요. 연합군이. 최후가 정말 비참했어요. 이사벨이 칼차고 딱 궁전에 들어가니까 오빠가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으면서 야 네가 원하는 게 이 왕관이야? 하! 넌 평생 못 쓸 거야 하면서 본 앞에서 박살을 내버려. 빡! 아, 왕관을. 왕관을. 왕관이 되게 약했나 보다. 약간 그 주석 합금. 별로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왕관은 또 만들면 되니까 예. 그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요. 엔리케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엔리케 4세가 물러난 다음에 이사벨 1세가 이제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고 그렇지. 이제 그 아라곤의 페르난도는 페르난도 2세가 돼요. 그리고 둘이 연합 왕국을 건설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국호를 바꿔. 야, 멋있다. 왜냐하면 이름 국호 장명소에 가서 물어봐. 예. 뭐로 할까? 원래 이 땅은 원래는 히스파니아 땅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예. 그래서 히스파니아 킹덤 오브 히스파니아 에스파뇰로 하자. 아, 소름 돋았어.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는 저 밑에 그라나다라는 이슬람 왕국을 점령하자. 밀고 점령을 해요. 드디어 1491년 점령을 하는데 그라나다 왕국의 그 아름다운 궁전 아람브라 궁전은 박살을 독실한 천주교식 신자였어요. 근데 이 아람브라의 궁전을 박살을 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 여왕이 내가 정말 독실한 신자지만 저 아람브라의 궁전만큼은 박살내지 말고 보존을 하자. 저런 아름다움은 하느님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만든 게 아니야. 무슨 이사벨라가 만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겁니다. 이래서 1492년 그 이름도 유명한 이베리아 반도에서 모든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던 레콩키스타, 네. 리콘퀘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리컨퀴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이 스페인이라는 국호가 언제 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페인이 원래는 그 히스파니아잖아요. 히스파니아죠. 히스파니아가 그 페르키아, 예. 페니키아 지금 시리아의 예. 말로서 토끼의 땅이란 말이에요. 토끼 땅.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이베리아 반도에 토끼가 너무 많았나 봐요. 깡총. 그래서 여기는 토끼의 땅이다 하면서 이제 그 히스패니아라고 부른 것이 이제 스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 현지음하고 영어를 이제 같이 공용으로 우리나라는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그렇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서바나.
서바나. 도대체 이 서바나는 뭐지? 그래서 아이고. 요즘 신문에도 가끔 무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쪽에서 그 서쪽 서자만 쓰고 표현할 때 이게 뭐지 그러면 스페인을 서바나로 표현을 했던 유럽을 구라파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페인의 우리 이사벨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결국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던 이 대항해 시대의 절대적인 세계 1위의 지위를 가져오죠.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가져옵니다. 근데 이사벨 여왕이 또 약간 잘못한 것도 많아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타 종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스페인의 그 카스티아의 재정을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리거든요. 예. 그 유대인들이 다 어디 가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가요.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사벨 여왕이 참 본의 아니라는 게 큰 역할을 했어요. 거기로 가가지고 오스만 투르크의 그 부대가 되지 않나요? 부대에 들어가지 않나? 오스만 투르크의 예니체리? 유명한 부대. 티니체리. 예니체리에 들어가죠. 예니체리. 맞아. 예. 그 스페인이 이제 이사벨라 여왕도 그렇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그들이 진출했던 남미의 대부분 국가 그래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다. 네. 그러니까 이사벨 여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 죽이라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 후임 왕들이 카톨릭이 아닌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남미에서 대학살이 벌어지죠. 그 전에는 선교에 힘을 썼었는데. 그러니까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장세정님께서 어린이집 역사 교실 느낌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하셨고요. 김지연님께서는 개콘에서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가 나왔었는데요. 페르난도가 아니었어. 김성원 씨라고 있었어요 그때. 눈 큰 멕시코에서 유학 갔다가 돌아온 친구. 그래요? 네. 그분이 페르난도였나요? 페르난도였었어 그때 개콘에서. 그렇구만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정보인데 굉장히 집착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 이야기는 안 하고 원래 이사벨 여왕 얘기만 하려고 그랬어요. 역사 속 여왕. 역사 속 그렇죠. 여왕 얘기였으니까. 그렇구만. 네. 근데 나만- 여왕 얘기 들으면서 세비야, 똘레도 그다음에 세고비아 막 다 가보고 싶은. 여행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는 안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봤는데 다시 그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니까. 설마 신혼여행 거기 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부럽다. 배낭여행 갔죠. 아람보라 궁전 가고 싶어요. 예, 아람브라도 그래서 아람브라도 사실은 이제 그 약쪽의 협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무력을 쓰지 않고 물러날 테니까 그렇지. 이 궁궐을 파괴하지 마라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물러나는 쪽에서도 원래 물러나면서 또 파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걸 떠나겠다, 지브랄터를 건너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쨌든 세계 유산으로서 아람브라 궁전을 남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람브라 궁전. 자, 계속 하고 계세요. 하고 조금 뒤로 가서 삐지처럼 조용하게.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화해마을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우리 역사 속 여왕에 대한 삐지가 끊겼네요. 역사 속 여왕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킹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서 계시는지 나누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310 쓰시는 분, 명절에 가져온 송편을 오늘 해동시켜서 커피랑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깨가 많이 들어있어요. 참 착한 우리 형님이 주신 거라 형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형님 감사해요. 야, 깨송편 맛있죠. 요즘 근데 진짜 송편 사러 가면은 콩송편은 거의 안 주고 깨송편만 줘서 콩 가격도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는 분들도 몇몇 봤습니다. 8363 쓰시는 분,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아빠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들 가을 운동회 때 부모님 대표로 청백 계주에 나갔어요. 스타트 좋고 1등으로 달렸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넘어져서 우리 팀이 졌어요. 창피해서 한동안 일어서질 못했네요. 세월이 야속합니다. 예전에 그 느낌으로 빡 달리셨는데 이 쥐가 나서 그 활동이 잘 없다가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면은 쥐가 그렇게 나죠. 어쩌죠? 많이 다치진 않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뭐 365일 운동회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가끔씩 아침에 좀 달리기도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두과자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박민아님, 저는 의상 대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비 방송인들 면접 의상 대여부터 헤어 메이크업, 코디까지 다 하는데 오늘은 제 동생이 기상캐스터 면접을 보는 날이라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제일 예쁜 옷 골라주고 화장도 해줬어요. 8살이나 어린 우리 은채, 떨지 말고 잘하라고 옹디가 응원해주세요. 오, 우리 작가님 이름도 은채인데 박민아님의 동생이니까 박은채님이겠네요. 박은채님, 오늘 면접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잘하실 거예요. 너도 언니가 이렇게 신경 써줬는데 잘 될 겁니다. 정기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퀸의 Love of My Life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3283 쓰시는 분, 지웅님, 사랑하는 아들이 첫 번째 취업에 성공해서 월급을 받았다면서 봉투에 10만 원 담아서 주네요. 저 지금 이 돈 그대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2배로 챙겨주려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옹디가 저희 아들 취업에 성공을 하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될 만하니까 된 거겠죠. 제가 뭐 응원한다고 다 취업되면 다 되게. 너무 축하드리고 잘 적응해서 오래오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박수진님,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디서 어묵 국물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텀블러를 들고는 연신 그 국물을 들이키면서 아 좋다, 아 좋아를 연발하고 계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신선해져서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서 싸온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국물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저도 저녁 메뉴로 어묵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옹디는 어묵탕 좋아하시나요? 아유, 시원한 국물에 어묵 좋죠. 텀블러에 근데 이렇게 진짜 국물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나? 이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언뜻 너무 과한 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긴 하는데 뭐 맨날 드시진 않겠죠. 하루 정도야 뭐. 0128 쓰시는 분, 가을날로 같은 날로 다가온 아버지 길, 그리고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절에 모셔두고 아이와 함께 찾아갈 텐데요.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추석 일주일 뒤에요. 항상 이맘때쯤이면은 생일의 설레임보다는 아버지 기일에 대한 우울함이 큽니다. 옹디의 다정한 말로 축하와 위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지 기일과 우리 0128 쓰신 분의 생일이 같은 날이군요. 여태 사시면서 늘 그랬겠어요. 그러면은 생일 챙기기보다는 아버지 기일에 대한 마음 부담이나 그런 게 먼저 찾아오는 게 당연하겠죠. 올해는 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뒤숭숭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사연이나 이런 건 제가 알 길이 없어서 말씀을 덧붙일 길은 없습니다만은 살아오시면서 늘 같은 생일 올 때마다 이런 똑같은 생각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새삼스러운 위로보다는 아버지 길 잘 챙겨드리고 오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자, 10cm의 쓰담쓰담, 제주소년의 명륜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지훈 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김관지 씨와 함께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엔딩송입니다. 0936 쓰시는 분이에요. 햇살과 바람이 저는 가을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을 날씨네요. 이승환의 가을 흔적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